지구 시스템의 구성 요소. 자, 그중에 제일 먼저 지구 시스템이라는 말이 나오잖아. 네. 자, 지구 시스템이라는 게 뭐냐 이거야. 자, 거기서는 자, 지구 시스템이라는 것은 거기에 3번에 나와 있죠. 태양계 역학적 시스템 안에 존재하는 한 구성 요소로 지구를 구성하는 요소들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이루어진 하나의 시스템이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지구를 구성하는 지구를 구성하는 선생님, 요소들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관계예요. 하나의 시스템 또는 관계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 이걸 지구 시스템이라 불러요. 자, 그러면 지구 시스템 안은 이거는 우선 태양계라고 하는 것이 있죠. 지구 시스템이 태양계 구성 요소예요. 자, 태양계는 무엇으로 구성이 되어 있냐면 태양, 행성, 그 다음에 행성을 도는 위성, 그 다음에 화성과 목성 사이에 굉장히 많은 소행성, 그 다음에 외소행성이라고도 부르죠. 자, 이런 것들이 모두 태양계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자, 이 외소행성 등으로 구성된 거기서 뭐라고 나와 있어요? 자, 역학적 시스템이야. 그리고 중력으로 유지되는 역학적 시스템이다. 자, 행성들이 태양 주위를 공전할 수 있는 게 바로 태양의 중력 때문인 거거든. 그리고 또 지구 주위를 달이 공전할 수 있는 건 뭐야? 지구와 달의 이 만유인력, 즉 지구의 중력 때문에 이렇게 돌 수 있는 거야. 자, 그 다음에 태양계에 미치는 중력의 영향은 뭐가 있느냐? 자, 태양계에 미치는 중력의 영향. 어떤 영향이 있느냐? 이거예요. 자, 그러면 이 중력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앞에서 별의 탄생 배웠지? 네. 성운이 중력 수축해서 원시별이 되고 원시별이 또 중력 수축해서 중심의 온도가 1000만 K가 넘어가면서 수소핵융합이 일어나는 주계열성이 된다 그랬잖아. 네. 자, 이것들이 성운이 태양계 성운에서 얘네들이 중력 수축을 하죠. 자, 그래서 태양이 형성되는 거지. 자, 이게 바로 중력의 영향이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또, 자, 미행성체들이 충돌하면서 또 어때? 지구가 만들어졌죠. 네. 자, 그 다음에 미행성체의 충돌에 의해 지구가 생성이 됐어요. 우리 지구 생성도 이미 앞에서 배웠단 말이야. 자, 그 다음에 자, 이렇게 생성된 지구가 태양으로부터 일정한 거리에서 멀어지지 않고 그래서 태양 주위를 공전하는
행성들이 자, 멀어지지 않죠? 멀어지지 않고 일정한 거리에서 공전할 수 있죠. 자, 이것도 바로 중력 때문인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자, 지구에서도 원시지구가 만들어질 때 어떤 일? 자, 무거운 놈이 가라앉았지? 네. 그게 마그마의 바다에서 무거운 게 가라앉고 가벼운 건 위로 뜬다 그랬잖아. 자, 지구에서 똑같아요. 자, 층상 구조가 만들어지기도 하죠. 자, 이것도 바로 중력 때문에 이와 같은 현상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해됐니? 네. 자, 그러면 이제 자, 지구 시스템의 구성 요소는 뭐가 있느냐 이런 얘기야. 자, 지구 시스템의 구성 요소. 자, 뭐가 있을까요? 제일 먼저 자, 우리 직권이라는 거 있지. 직권. 중학교 네. 때도 배웠죠? 네. 직권. 그다음에 기권. 그다음에 또 뭐가 있어? 생물권, 수권. 그다음에 외권이라 그래서 자, 이런 것들로 이루어져 있다는 얘기예요. 네. 이해됐죠? 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여기에서 자, 지구 시스템에서 이걸 각각 배우면 되는 거야, 이거. 자, 이런 것들을 각각 배워보면은 이제 지구 시스템이 완성이 되는 거지. 자, 그래서 자, 지구 시스템의 제일 먼저 두 번째 직권을 먼저 배워볼까요? 직권 먼저 하자. 책에서는 기권부터 있는데. 네. 자, 직권. 직권은 첫 번째 뭘로 돼 있냐면 지각으로 이루어져 있는 게 있어요. 지각. 지구의 가장 겉부분인데 지각은 두 종류의 지각이 있어. 자, 어떻게 이루어져 있냐면 해양 지각. 바다를 이루고 있는 해양 지각은 두께가 지표에서부터 있지 약 5km 정도이고 그 다음에 또 얘네는 자, 현무암질 암석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 다음에 밀도가 얼마 정도에 해당하냐면 3.0g per 세제곱센티미터야. 그 다음에 대륙지각이 돼 있어. 자, 지표에서 약 35km 정도의 깊이까지를 우리는 대륙지각이라 불러요. 자, 이 대륙지각은 화강암질 암석으로 돼 있어요. 그 다음에 밀도는 얘는 2.7g per 세제곱센티미터야. 자, 그러면 경원아. 자, 네. 해양지각하고 대륙지각이 서로 부딪혀. 그러면 뭐가 아래로 내려가겠니? 대륙 지각이 뭐라는 거야? 해양 지각이 아래로? 그렇지. 해양지각이 밑으로 내려가요. 왜? 밀도가 크니까. 그래서 지각을 구성하고 있는 거는 이렇게 해양지각, 대륙지각으로 있고 지각을 구성하는 자, 지각의 구성 원소. 자, 지각의 구성 원소는 산규, 알철, 칼라크마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제일 많은 거야. 오시알페, 칼라크마 이렇게 외워도 돼. 자, 그래서 자, 지각에 가장 많은 거는 산소와 규소예요. 자, 이게 지각의 구성 원소야.
자, 그러면 지각은 배웠어. 이제 뭐를 배우냐면 그 아래로 들어가면 멘틀이 나와요. 두 번째, 멘틀. 자, 멘틀은 35부터 해서 약 2,900km까지. 그 다음에 얘는 감남암질 암석으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불러요. 그리고 얘는 밀도가 3.3g per 세제곱센티미터야. 자, 아래로 갈수록 밀도가 큰 놈들이 있죠. 네. 자, 그래서 얘네들이 뭐라고 표현도 하냐면, 자, 지각은 멘틀 위에 떠 있다라는 표현을 해요. 자, 그래서 이런 그림을 그릴 수 있어. 자, 지각이 높은 곳이 있고, 높은 산이 있고, 자, 이렇게 바다가 있을 때, 자, 이 그림에 이렇게 거꾸로, 자, 이런 형태로 돼 있을 때, 이게 대륙지각이죠. 네. 대륙지각 두껍죠. 35km에 해당되고. 자, 요 얇은 쪽 이게 해양지각이야. 그 다음에 요 아래가 멘틀이겠다 그러면은 자, 멘틀 위에 그래서 대륙지각과 해양지각은 떠 있다라고 부를 수 있어요. 이해됐니? 네. 자,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여기에서 이제 무슨 층산 구조가 있냐면 세 번째. 자, 여기에는 이제 핵이 있어요, 핵. 자, 핵의 주성분은 철과 니켈이 주성분이에요. 자, 그랬을 때, 자, 외핵. 자, 외핵은 2,900부터 해서 5,100km 정도까지고요. 자, 요게 액체 상태로 추정이 되는 곳이야, 액체 상태. 그 다음에 두 번째, 내핵. 5,100에서 6,400km 정도 얘가 고체 상태로 존재하게 되죠. 됐습니까? 네. 자, 그리고 이 외액에서는 자, 우리가 또 알아둬야 될 게 외액은 액체 상태라 그랬지. 네. 그래서 세 번째, 외액의 대류 현상에 의해 지구 자기장이 형성이 돼요. 자, 이런 것을 우리는 다이나모 이론이라고 불러서 자, 외액이 대류 현상에 의해서 유도 전류가 발생하고 그 다음에 유도 자기장이 발생하는 거야. 자, 이런 현상 때문에 자, 지구의 자기장이 안정하게 유지가 되죠. 자, 그리고 자, 직권의 역할은 또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한번 배워볼까요? 네. 자, 직권의 역할. 자, 첫 번째. 자, 직권이라고 하는 거는 동식물, 즉 생물의 서식처를 제공하죠. 네. 살아가는 터전이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리고 자, 요 직권이라고 하는 것은 자, 얘네는 기권의 성분을 조절하는 역할도 있어요. 자, 그래서 직권 속에 수분이 있단 말이야. 이 수분이 증발하면서 대기의 수분의 양을 조절하는 이런 역할도 하게 되는 거지. 그리고 자, 얘네는 직권의 활동으로
자, 활동이라고 하는 건 뭐야? 화산이라든지 지진이라든지 이게 직권의 활동이에요. 그래서 자, 여러 생물권이라든지 직권을 변형을 시켜요. 직권에 영향을 직권에 영향을 주기도 하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생물에게 필요한 여러 물질을 공급받죠. 네. 자, 농약물 같은 것들, 이것들이 우리 인간으로 보면은 거기에서 여러 가지 곡물을 얻어서 그걸 먹고 살아가기도 하잖아. 자, 이런 것들이 직권의 역할이에요. 됐니? 네. 자, 그러면 세 번째, 기권을 이제 배워볼 거야, 기권. 자, 기권이라고 하는 건 뭐가 기권이냐면, 이런 게 기권이죠. 중력에 의해 모여있는 대기의 층을 우리는 기권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 기권이라고 하는 것은, 자, 지표에서부터 높이 올라갈수록, 자, 어때? 공기가 희박해지죠? 네. 자, 공기가 희박해진다는 거는 무엇으로도 알 수 있냐면, 자, 우리 높은 산에 등산하는 사람들, 산소통 메고 들어 올라가는 사람들도 있죠. 네. 그게 왜 그러냐면 그만큼 공기가 부족하기 때문이야. 그리고 이 기권의 역할은 또 어떤 역할을 하느냐면, 동식물의 호흡에 필요한 산소를 공급하죠. 네. 자, 산소만 공급하는 게 아니고, 이 지구에는 적절한 두께의 대기가 있기 때문에 적절한 온실효과를 일으켜요. 자, 적절한 온실효과를 일으키고, 그 다음에 운석과 충돌하는 것도 막아주죠. 네. 자, 그 다음에, 자, 왼쪽에다 쓸까요? 또, 기관이 하는 역할들은 어떤 역할도 있냐면, 이런 것도 있죠. 자, 자외선도 차단해주죠. 네. 자, 그 다음에 기권은 있지. 높이에 따른 기온 분포로 4개 층으로 구분이 돼요. 자, 그리고 기권은 얼마 정도까지냐면 지표에서부터 있지. 1000kg. 1000km 정도까지예요. 네. 자, 여기를 우리는 기권이라 불러. 기권에 그러면 4개 층을 한번 배워볼까요? 자, 첫 번째 대륙권. 자, 대륙권은 지표에서부터 12km 정도까지예요. 자, 요 12km라고 하는 거는 변할까 안 변할까? 변할 수 있어요? 이건 변한다. 네. 자, 그래서 적도 쪽이 극보다 높아요. 자, 적도에서는 12km 정도까지 올라가는데, 자, 극쪽에서는 8km 정도까지로 또 낮아져. 자, 이럴 수 있어. 자, 대륙권은 지표에서 약 12km 또는 10km라고도 얘기해요. 어떤 책들은. 자, 네. 그리고 대륙권은 요게 중요해.
높이 올라갈수록 기온이 하강을 해요. 자, 그러면 높이 올라갈수록 기온이 하강하는 이유가 뭐냐라고 한다면 이것 때문이죠. 자, 지구는 태양으로부터 에너지를 흡수하기만 하는 게 아니야. 흡수한 열을 방출해야 되지. 네. 그래. 그래서 그 방출하는 에너지를 지구복사 에너지라고 하는데, 지구복사 에너지가 위로 올라갈수록 감소하기 때문이에요. 자, 그리고, 자, 위로 올라갈수록 찬 공기가 있는 거잖아? 네. 그래, 찬 공기가 있고 밑에는 뜨거운 공기가 있다는 얘기지. 네. 그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대류 현상이 활발하게 일어나요. 자, 따뜻한 공기는 위로 올라가려고 하기 때문이야. 찬 공기는 내려가려고 하고. 그래서 대류 현상이 매우 활발하게 일어나고, 여기에는 기상 현상이 존재하죠. 네. 자, 기상 현상은 눈, 비, 구름, 태풍 등등등. 자, 이런 것들이 기상 현상이야. 바람이 분다. 이건 대류 현상이라고 할 수 있죠. 공기가 이동하는 현상이고. 그리고 이 대류권은 대기에 대부분이 모여 있는 층이죠. 네. 거의 70에서 80% 정도의 대기가 모여 있는 게, 자, 이 대륙권이에요. 자, 그러면, 자, 이렇게 하면 대륙권 끝났어. 두 번째, 대륙권 위쪽으로 뭐가 있냐면 성층권이 있어요. 자, 성층권은 12에서부터 약 50km 정도까지, 자, 요 정도까지를 성층권이라 하는데, 얘는 높이 올라갈수록 기온이 상승해. 높이 올라갈수록 기온이 상승을 해요. 자, 그러면 여기서는 기온이 상승하는 이유가 뭐냐라고 한다면, 자, 성층권에는 오존이 존재하죠. 네. 자, 오존이 자외선을 흡수하기 때문이에요. 오존이 자외선도 에너지거든. 태양에서 들어오는 네. 자외선을 흡수하기 때문이야. 위에 있는 오존이 더 많은 자외선을 흡수하겠지. 네. 그리고 그 오존을 통과하면서 자외선의 양이 점점 줄어든단 말이야. 그러니까 위로 올라갈수록 기온이 상승해. 그러면 위에는 뜨거운 공기, 밑에는 찬 공기. 자, 매우 안정해요. 매우 안정한 층이다. 자, 대류 현상이 있니 없니? 없어요. 대류 현상이 없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대류 현상이 없기 때문에 무엇으로 이용하지? 비행기가 지나는 아, 항로예요. 비행기 네. 항로로 이용을 하는 것이 바로 성층권이야. 그 다음에 자, 이 성층권은 오존이 있어. 자, 오존층이 있어요. 여기는. 그래서 태양으로부터 오는 유해 자외선을 차단한다라고 해요. 자, 이게 성층권이야. 그 다음 세 번째. 그 다음에 중간권. 자, 중간권은 50에서 80km 정도까지. 그 다음에 여기도 높이 올라갈수록 기온이 하강을 해요. 자, 여기도 기온이 하강하는 이유는 그냥 이렇게 얘기하면 돼. 지구 복사 에너지가 감소한다. 자, 그 다음에 또 이 중간권에서는 자, 위에 찬 공기, 밑에 더운 공기가 있으면은 대류 현상은 매우 활발해요.
자, 대류현상은 활발하게 일어나지만 기상현상은 없어요. 자, 왜 기상현상이 없냐면 수증기가 여기에는 거의 존재하지 않아. 수증기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자, 수증기가 없다야. 자,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네. 그 다음에 이 중간권은 뭐가 출현하는 높이냐면 있지? 유성이 출현하는 높이야. 자, 유성은 중간권부터 성층권, 대류권을 지날 때 유성이 나타나는 거예요. 자, 유성이 출현하는 곳이고 중간권에서는 이제 기온이 가장 낮은 곳이 존재해요. 자, 이게 중간권에 대한 설명이에요. 그 다음에 마지막 자, 4개 층산 구조 중에 중간권 위쪽을 우리는 열권이라고 불러요. 자, 열권은 80에서부터 1000km까지. 자, 그리고 얘는 높이 올라갈수록 태양과 가까워진다라고 생각하면 돼. 그러면 태양과 가까워지면 높이 올라갈수록 기온이 상승하겠지? 네. 네, 맞아요. 그 다음에 이 열권은 자, 공기가 매우 희박해. 매우 희박하고요. 그 다음에 밤낮에 일교차가 매우 커요. 그 다음에 이 열권에서는 오로라가 나타나는 곳이야. 오로라가 발생하는 곳. 자, 이 오로라는 어떻게 해서 생기냐면 이제 태양에서 방출되는 여러 가지 에너지를 가진 입자들이 지구 중력에 의해서 끌려 들어오다가 대기하고 막 마찰을 일으켜. 그리고 여기는 뭐가 있냐면 전리층이라는 것이 존재해요. 전기를 띤 입자들이 모여 있는 곳이 존재한다라고 얘기해. 자, 이게 열권에 대한 설명이야. 그러면 우리가 지구를 이렇게 층상 구조를 그래프로 한번 그려보자. 자, 여기가 1000km라고 해보자. 1000이야. 그러면 제일 아래쪽. 자, 여기가 12km. 여기가 50km. 그리고 여기가 80km. 그랬을 때 맨 아래가 대륙권. 여기가 성층권. 중간권. 열권 이렇게 되거든. 그러면 기온이 어떻게 되냐면 대륙권에서는 기온이 내려간다 그랬죠. 그 다음에 여기서는 올라가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내려가고 그 다음에 이런 형태의 층으로 구분이 된단 말이야. 자, 그랬을 때 요 층의 경계 요 층의 경계 열권과 중간권의 경계 중간권과 성층권의 경계 이런 거는 아래층 이름에 계면을 붙여주면 돼. 그래서 네. 얘는 중간권 계면. 얘는 성층권 성층권 계면. 자, 여기가 대륙권 계면이 되겠지. 자, 지금 현재는 자, 이렇게 4개 층으로 온도가 구분이 되는데 만약에 성층권이 가운데 없다고 해봐. 성층권이 가운데 없으면 어떻게 되니? 대륙권에서 중간권 계면까지는 온도가 계속 낮아지지. 네. 그래서 이렇게 그려지면은 이거는 성층권이 없을 때. 자, 없을 때 온도 분포가 이렇게 간단한 2개 층으로 구분이 돼. 그 다음에 중간권 계면에서 기온이 제일 여기가 온도니까
자, 기온이 제일 낮지요. 네. 이런 층이 나타나더라라는 얘기예요. 이해됐니? 네. 자, 기권의 역할은 이미 앞에서 다 설명을 했어요. 기권 설명하면서. 자, 이제 뭐를 배우면 되냐면 수권을 한번 배워볼까요? 네 번째, 수권. 자, 수권은 우리가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자, 지구상의 물은 약 몇 퍼센트가 해수냐면, 자, 해수가 97.2% 정도. 그 다음에 육수라 그래서 육지의 물이죠. 2.8% 정도. 그러니까 육지의 물은 되게 적은 양이죠. 네. 근데 자, 책에서는 어떻게 나왔나 볼까요? 그런 말 없네. 자, 지구상에 이거는 육수에 또 가장 많은 양은 누구냐면 빙하, 그 다음에 지하수, 그 다음에 강, 호수예요. 알겠지? 네. 자, 이런 것들이 지구상의 물이야. 그런데 육지와 바다의 면적은 다르지. 네. 자, 바다의 면적은 전체 면적의 약 70%, 육지 면적은 약 30%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의 양하고 면적하고는 다른 거야. 자, 그리고 두 번째, 해수 속의 물질을 한번 보면은, 자, 첫 번째, 해수에 녹아있는 염류라고 해서, 염류라고 하는 거는 바닷물 속에 녹아있는 물질이에요. 자, 그 중에 제일 많은 게 염화나트륨, 그 다음에 염화마그네슘, 그 다음에 황산마그네슘 이렇게 있는데 이런 등등이 있어요. 자, 그런데 염화나트륨 NaCl 얘는 MgCl2 그 다음에 MgSO4 우리 이거 자 경원아 선생님이 이거 쓰고 읽는 거는 다 했으니까 요게 네. 짠맛을 나타내고요. 네. 요게 쓴맛을 나타내는 염료예요. 그 다음에 해수 속에 녹아있는 원소 종류. 자, 녹아있는 원소는 자, 가장 많은 게 염소, 그 다음 나트륨, 그 다음에 황, 그 다음에 마그네슘 이렇게 있거든. 네. 자, 그랬을 때 여기에서 Cl과 NA는 지구 생성 초기 해저 화산으로 공급이 된 거예요. 그 다음에 NA와 MG는 지각 물질이 물에 녹아 바다로 유입된 거예요. 지각을 이루고 있는 물질이 녹아서 바다로 유입됐다. 자, 그 다음. 자, 수권에서 이제 세 번째 뭐를 배워보냐면 해수 수온의 연직 분포를 한번 배워볼 거예요.
자, 여기가 수심, 여기가 수온이라 할 때, 자, 요렇게 그려졌을 때, 자, 요것을 혼합층이라고 부르고, 여기가 수온 약층, 심해층이라고 불러요. 자, 그러면, 자, 첫 번째, 혼합층은 누가 만들었느냐? 요걸 또 알아야지. 혼합층은, 자, 바람의 혼합 작용으로 형성이 돼요. 자, 그래서 이 혼합층이라고 하는 거는 바람이 셀수록 두껍다라고 표현할 수 있어. 그 다음에 두 번째 수온약층은, 자, 깊이 들어갈수록 수온이 급격히 낮아지지. 네. 그러면 밑에는 찬물이 있고 위에가 따뜻한 물이 있다는 얘기죠. 네. 그러면 얘네는 또 어때? 대류 현상이 일어나겠니? 네. 아니, 매우 안정한 층이에요. 안정하니까 대륙 현상이 아니라. 대류 현상 없다는 얘기지. 네. 음. 자, 대류 현상이 없으니까 얘는 또 무슨 얘기를 하느냐면 혼합층과 심해층 간에 에너지나 물질 교환을 차단한다라고 불러요. 그 다음에 자, 심해층은 수온 변화가 이제 거의 없어요. 그리고 계절에 따라서도 심해층은 수온이 거의 변하지 않아. 네. 그러면 왜 이렇게 수온이 변하지 않게 되느냐? 왜 수온이 가장 낮으냐? 바닷속에 너무 깊으니까 태양 복사 에너지의 양이 들어가지 못하겠지? 네. 그래서 그래요. 자, 그러면, 자, 이제 네 번째, 수권의 역할은 또 어떤 역할이 있느냐? 자, 얘네는 지구의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하는 얘네 비열이 매우 크거든.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비열이 커서 태양 복사 에너지를 굉장히 많은 양 저장할 수 있어요. 자, 태양 복사 에너지를 저장하기 때문에 지구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시켜 주겠지. 네. 지구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하는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 수건의 역할은 저위도에 남는 에너지를 고위도로 수송하기도 해요. 자, 이거는 해류의 순환 때문에 해류 순환으로. 자, 그 다음에 자, 이 수건도 무슨 역할을 하니? 자, 생물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물질을 공급하지요. 네. 그중에 물이라고 하는 거에 태양 에너지를 받아서 증발돼서 비로 내려가지고 이게 이 육지에 있는 동식물에 필요한 물이 되는 거잖아. 네. 필요한 물질을 공급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서식처를 제공하기도 하죠. 물고기들 사는 곳. 맞네? 네. 네, 이렇게 해서 수건의 역할도 끝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자, 생물권을 보자. 다섯 번째 생물권. 자, 이 생물권은 굉장히 간단해. 이건 많이 배울 게 없고. 자, 직권, 기권, 수권에 분포하는 생물과 미생물을 포함하는 거예요. 생물과 미생물을 다 포함해서 생물권이라고 불러. 그래서 이 생물권은 지구의 각 권과 직권, 수권, 기권, 이 각 권과 끊임없이 상호작용을 하죠. 이렇게 알아두면 돼.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외권이 나오죠. 외권. 네. 자, 외권. 자, 이 외권은 대기권 밖이에요. 네. 자, 대기권 밖을 우리는 외권이라 하는데, 자, 우선 첫 번째 외권에 지구의 자기장이라는 게 있어. 지구 자기력이 미치는 공간이에요. 이거를 자기장이라고 불러. 근데 이 자기장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 역할이 있어. 어떤 역할이냐면 태양으로부터 오는 유해한 자 우주선이라고 불러. 이걸 태양풍이라고도 불러요. 우주선을 차단하는 역할을 해요. 자, 굉장히 태양에서 에너지 입자가 굉장히 에너지가 높은 에너지를 가지고 지구로 들어온단 말이야. 만약에 자기장이 지구에 자기장이 없잖아? 그러면 이 고에너지를 가진 입자들이 지구에 다 들어오면 생물이 살아갈 수가 없어. 맞아가지고. 자, 그런데 다행히 자기장을 통과하면서 여기에서 유해한 우주선들이 다 차단이 돼요. 그 다음에 자, 이 자기장에는 자, 요 정도 알아두면 되겠다. 그리고 또 외권에는 뭐가 있느냐? 이 정도 알아두면 되겠네. 그리고 두 번째, 지구권과 외권은 있지. 자, 물질 교환은 없는 것으로 보는 거야. 물질 교환은 없는 것으로 보며 에너지 교환은 일어나죠. 자,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자, 그런데 네. 실제로, 자, 외권에서 운석 같은 게 지구로 들어오면은 물질이 들어오는 거지? 네. 자, 물질이 지구로 들어와서 지표에 떨어지면 지구의 질량이 증가하는 거예요, 실제로. 근데 네. 그런 경우들 다 예외로 하면 외권과 지구권은 서로 물질 교환은 없다. 대신에 에너지 교환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네. 그런데 그 다음에 이제 지구 시스템에서의 상호작용을 배울 거거든. 이 상호작용은 다 외울 필요가 없어. 자, 봐봐. 네. 상호작용을 선생님이 이렇게 그림으로 한번 그려보자. 자, 여기는 기권, 기권과 여기는 직권. 자, 여기는 수권. 그 다음에 여기에 생물권. 그래서 자, 이렇게 그려놓고 이렇게 상호작용을 한단 말이야. 근데 자, 이 상호작용은 외울 필요 없이 지금 선생님이
쓴 거에서 찾아봐봐. 자, 여기에서는 기온이 올라가면, 자, 기온이 올라가면 해수 온도도 상승하여 태풍 발생 빈도가 증가한다. 자, 그러면 얘는 자, 어떤 건이 어떤 건에 영향을 줘서 어떤 건까지 또 영향을 미쳤는지 잘 봐. 기온이지, 기온. 네. 기온은 기권이에요. 자, 기권의 영향이 해수 온도를 높였지. 습관. 그러면 수권에 영향을 준 거지. 네. 그리고 태풍이 발생했지. 네. 태풍은 또 무슨 권일까? 기권. 어? 다시 크게 얘기해봐. 태, 기권 아니에요? 다시 안 들렸어. 엥? 태풍은 무슨 권? 태풍이, 자, 태풍은 일기 현상이지, 일기. 네. 그러면 무슨 권이겠어? 기권이라고, 기권이에요. 맞네, 맞네. 알겠지? 네. 일기 현상, 일기. 그건 다 기권이라고 생각하면 돼. 네. 자, 그 다음에 잘 봐. 두 번째. 지진에 지진에 의해 단층이 발생하고, 자, 이거 이렇게 써야지. 단층에 의해 지진이 발생하여 쓰나미가 일어나고, 자, 숲을 파괴했다. 자, 이렇게 하면은, 잡아. 단층에 의한 지진. 지진은 어떤 권에서 일어나는 거야? 직권이지, 직권. 네. 그리고 쓰나미는 해일이지, 지진해일이라고 부르거든. 그러면 수권에 영향을 준 거지. 네. 그리고 숲을 파괴했으니까 숲은 생물권이잖아. 그쵸? 네. 자, 이렇게 말해서 서로 찾아낼 수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런 걸 다 외울 필요는 없다는 뜻이 되죠. 그러면 또 몇 개 더 얘기해 볼까? 세 번째. 자, 찬 기단과 더운 기단이 만나 장마전선을 형성했다. 그러면 얘는 무슨 권이 무슨 권에 영향을 줬냐면 기단, 찬 기단, 더운 기단 이건 기권이죠. 네. 기권이 장마, 일기현상이지. 네. 이것도 기권에 영향을 준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자, 태양 복사 에너지는 수권에 물을 증발시켜 비로 내리게 한 후, 비로 내린 후, 자, 직권을 변화시켜요. 자, 흐르는 물이 쭉 흘러가면서, 자, 지각을 변화시키잖아. 네. 그러면 얘는 태양 복사 에너지니까 외권이죠, 외권. 네. 외권의 영향이 수권을 변화시켰어요. 수권의 수증기를 만들고. 그리고 얘네들이 직권을 변화시킨 거지. 네. 자, 이거 직권을 변화시킨다. 지각을 이라고 하자. 지각을 변화시킨다. 그러면 직권의 변화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죠. 자, 그 다음에 뭐 이런 것도 얼마든지 할 수 있죠. 자, 화산 활동으로 높은 산이 형성됐어요.
자, 높은 산, 우리 한라산, 백두산, 이런 것들이 다 화산으로 만들어진 산이거든? 네. 그러면 얘는 무슨 건이 무슨 건에 영향을 줬니? 직권이 직관이 직권을. 직권에 영향을 준 거죠? 네. 이렇게. 자, 저 말 속에서 찾아내면 되겠지? 네. 이건 일일이 다 이거 얘마다 다 외울 필요가 없는 거예요.